오늘부터 이제 지금까지 불교 이제 수행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그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간단히 그동안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그런 생각이나 지혜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시간에 한 2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항상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마음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제 작용될 때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또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다 먼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대한 생각은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거에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음, 정신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종을 치는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막대기라고 아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들면 또 손을 아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치면 그 소리를 듣는 또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손이라고 아는 것은 뭔가 이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뭔가 우리가 이제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 자체를 인지하고, 그 대상을 분별하고, 그 대상을 아는 작용하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또는 대상, 이 대상을 그냥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 또는 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식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뭔가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분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안다, 분별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건 팔리어로 찢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제 대상을 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윈냐나라고 하는 게 이제 식입니다. 이 식이라는 뜻은 좀 대상을 분별한다, 분석해서 안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렇게 아는 그 작용을 하는 것도 그 여는 아버님이다, 어머님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식이라는 거죠. 또 오늘은 덥잖아요. 그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덥다고 아는, 분별하는 이 작용을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마음 또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무슨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아는 것도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바깥 세상이나 대상을 알고서 그것을 분별하고 알고 이제 하는 그런 모든 작용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은 단순하게 대상을 아는 것이다. 또는 분별하는 것이다. 식은 이제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대상이라는 것이 대상이 우리에게 내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뭐라고 아는 거겠죠, 그죠?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분별하고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신작용 또는 이제 마음, 분별, 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말과 식이라는 또는 뭐 우리가 요즘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통상적으로 그냥 의식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는 말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인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아는 것 이런 작용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꾸로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바깥 어떤 세상을 아는 작용을 한다면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 알아지는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 책을 아는 거, 이 책도 대상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리, 뭐, 선풍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소리도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는 작용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뭔가 알아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또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음하고 대상은 붙어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이라는 건 사실 찾으려면 형체는 없어요. 단지 뭐만 있느냐 하면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또 없어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코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천상세계에 있어요? 아니면 뭐 지옥에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단지 이제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아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알 수가 없고 또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면 마음의 작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작용이 들어가고 또 마음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대상이 나타났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이제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고요.
근데 이제 이 대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뭐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거나 우리가 산에 가서 그 산의 광경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꽃을 본다거나 또는 뭐 잘 그려진 미술품을 본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제 눈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알아지는 방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마음이 이제 그걸 알아질 때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눈을 통해서 알아지느냐 아니면은 또 귀를 통해서 알아지느냐 또 이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알아지냐 이제 맛을 통해서 알아지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오는 감촉을 통해서 알아지냐에 따라서 사실 그냥 대상은 하나로 그냥 대상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상이다. 마음과 대상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나누면 첫째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눈이나 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제 5가지 감각이 있죠. 눈, 귀, 코, 혀, 몸, 우리 몸을 통해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과거에 봤던 것에 대해서 기억해서 생각한다거나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을 이야기한다거나 또 과거에 뭐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거나 추론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개념적인 것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전 오감을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의식 이제 인식 작용이 있고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귀를 통해서 아느냐, 이제 소리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름이야 뭐 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치, 여러분 얼굴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상, 부처님 모습, 뭐 여기서 보이는 이 마이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소리가 음악이든 아니면 사람의 말소리든 무슨 내용의 이제 소리든 간에 귀를 통해서 알아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냄새, 코를 통해서 이제 알아지는 건 냄새, 그럼 혀를 통해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맛, 우리가 이제 뭐 짠맛이니 뭐 매운맛이니 신맛이니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 뜨겁다, 차갑다, 또는 뭐 부드럽다, 거칠다, 또는 뭐 단단하다, 또는 뭐 아주 몰랑몰랑하다 이렇게 몸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를 이제 감촉, 촉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지는 거는 대개 이제 요 원초적인 이제 암이죠, 그죠? 원초적으로 아는 건데 이거를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또는 보는 식,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식이다. 그래서 이걸 뭐 중국에서는 안식, 뭐 또 듣는 마음이다 또는 듣는 식이다. 그래서 이식, 귀자를 써서 귀를 통해서 듣는 작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냄새 같은 경우는 코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비식, 비를 이 코를 통해서 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냄새 맡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맛을 통해서 아는 것은 미 또는 이제 혀죠, 그죠? 혀를 통해서 하니까 설식이라고 그러죠. 혀설자를 써서 설식, 혀를 통해서 한다. 또는 이제 그거를 맛보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감촉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식,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몸신자를 써서 신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거는 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에 대한 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소리를 아는 건 지금 마음이 작용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런 것 말고 지금 작용하는 것을 주로 아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이거는 이제 현재 이 순간에 작용하는 거고, 대체로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했던 작용들을 되새겨서 일종의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이 기억이나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주로 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서 5가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5가지 식이다, 5식이다, 또는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서 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저를 이야기할 때 저 자신을 일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남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경상도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제 실제는 그냥 마음이라는 걸 마음의 작용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죠? 보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실제 그 이제 작용하는 형태는 대상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6가지의 식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5가지의 마음하고 오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만 인지되는 그런 거를 그런 거하고 이렇게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항상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작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들면은 이걸 아는 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손을 들면 또 손을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면 소리를 아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소리를 아는 마음과 이걸 아는 마음, 그리고 내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아는 작용을 하는 마음,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대상 자체가 변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있었다 그러면 그 아는 마음이 그 보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손을 들기 전에 이 손을 아는 작용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내가 이 손을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손을 아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손을 들므로써 여러분들이 손을 아는 작용이 일어났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손을 아는 작용을 아는 이 마음이 항상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 손을 드는 거를 이 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아는 작용이 일어났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내가 손을 들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손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대상을 보지 않았다면은 첫째는
이제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보다 먼저 내가 손을 들었는데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딴 데 있어갖고 내 손 드는 걸 안 봤다. 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향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이 대상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요. 첫째, 그러면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우리의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기에 이 손을 아는 마음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의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는데 내가 만약에 눈이 봉사해요. 그러면 이 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손을 감지하는 또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몸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의 특히 눈을 의지해야 눈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반드시 이 손을 아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도 있고 마음도 기울였어요. 주의도 기울였는데 이 손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또 마음은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이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죠? 손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또 손은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있고 마음도 있고 주의력도 있고 다 있는데 만약에 이 앞에 뭐가 가려져 있었어요. 뭐 천막으로 가려져 있거나 뭔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손을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이 손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눈에 이 망막에 이게 비춰져야, 그죠? 또 그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눈과 이 손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의 감각 기관에서 이 손이 여기에 이제 비춰져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접촉 또는 이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구조가 이런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에 감각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나타나고 그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이 이 감각 기관이 만나는 또는 우리 마음이 만나는 이런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손을 들고 있어도 이 선언에 없는 사람이 내 손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손을 아는 작용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조건이 만약에 하나도 사라졌을 때는 이 손을 아는 작용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이 손을 아는 작용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는 가능해요. 손은 사라졌지만 내가 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억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이 손을 아는 작용은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항상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어떻게 서로가 사랑을 하다가 막 헤어질 때 되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변했냐? 네가 그러지 않았었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뭐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었냐? 그러고 막 원망을 하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날 때 뭐 어떤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조건이 성립해서 만나진 거죠. 그죠? 그때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 감정이 만약에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란 말이죠. 대상과 상황. 이런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또 마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변하면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거는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끊임없이 서로가 배려를 해준다거나, 그 어떤 감정,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과 적당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에 따라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종을 치면 이 종소리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막대기와 종이 부딪히는 그때 소리가 일어나고, 더 이상 부딪히지 않은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마음이 작용하는 형태도 이렇다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몸도 필요하고, 몸의 조건, 그러니까 일단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또 우리 마음의 주의력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만나야 돼요. 대상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원숭이 아시죠? 그죠?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이렇게 갈 때 이쪽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음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때요? 한 손으로 이쪽 나무 가지를 잡고 이쪽 나무 가지를 잡은 다음에 이걸 놓아야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죠. 그죠? 또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또 다음 가지를 잡고 이걸 놓고 또 다음 가지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숭이가 나무를 탄단 말이에요. 두 손을 다 잡고 있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걸 놓고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마치 원숭이가 다른 손을 잡듯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동일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일어났다가 또 그 상황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변하는 작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도 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일단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몸과 대상과 그리고 주의력, 그리고 또 그 마음과 대상의 만남, 이런 감각 접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그 구조입니다. 왜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라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상황이 사라지면 그 마음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 마음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